매화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좌불안석입니다. 처음 방송에서 매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화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추억이 있습니다. 12월에 피는 남매를 찾아 멀리 남해까지 갔었고요. 서남사 서남매, 화엄사 흑매, 그리고 퇴계 이황이 심으셨다는 도산서원 매화까지 찾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디고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른 봄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 아직은 매운 겨울바람이 부는데도 햇살 따라 다가오는 봄을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꽃 매화. 반가운 님을 마중하듯 불그레한 꽃잎은 보고 있는 내 마음까지 설렘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내내 봉긋한 겨울눈에 하나가득 그리움 담고 어서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매화를 생각하며 기다림을 배웁니다. 멀리 간 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매화는 대신해 주겠지요. 노래 듣습니다. 장윤정 있다 있다요. 가끔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끔은 짙은 화장을 하며 아주 낯선 시선들이 하나둘 다가와요. 여전히 미소 한 번 건네고 여전히 한 번쯤은 튕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안돼 안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돼 안돼 더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 더 조금만 더 천천히 정말 나를 원한다면 껴주세요. 처음엔 달콤한 말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알아줄 그런 남자를 원해. 안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여자 맘을 몰라주는 남자는 싫어요. 안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껴주세요. 안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여자 맘을 몰라주는 남자는 싫어요. 안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껴주세요. 경쾌한 노래 듣고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진행자 여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봄꽃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소개해 드린 명시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요? 옛날 추억도 다시 한번 생각났을 것이고 또 무언가 나름대로 시에 대한 다른 시각도 한번 좀 느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명시 소개 시간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 최남선 시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철썩 철썩 척 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매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엇야 요게 무엇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썩 철썩 튀르릉 곽. 철썩 철썩 척 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건물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철썩 철썩 튀르릉 콱. 철썩 철썩 척 쏴.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윤 너희들이냐?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구피도다. 나하고 겨룰이 있건 오너라. 철썩 철썩 튀리룽 콱. 철썩 철썩 쏴. 조그만 산 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철썩 철썩 튀르릉 콱. 철썩 철썩 척 쏴. 나의 짝이 될 리는 하나 있도다. 크고 깊고 너르게 뒤엎은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철썩 철썩 튀르릉 콱. 철썩 철썩 척 쏴.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주마. 철썩 철썩 튀리룽 콱.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바닷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서 목 놓아 바다를 향해 외치는 절규 같은 것이 느껴지네요. 무언가 답답한 마음일 때 저도 바닷가를 찾곤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위로받은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바닷가를 자주 찾지는 못합니다. 대신 대청호를 즐겨 찾곤 하는데요. 호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속 이야기 조곤조곤 털어놓기도 한답니다.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임화 시인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빠와 화로. 임화.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 화로가 깨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온일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의 담배의 도끼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고 저하고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나란히 걸렸어요. 오빠, 저는요 잘 알았어요.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실 그날 밤에 연거푸 마른 골련을 3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내 몸에서는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 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석을 메워버리시던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장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의 버선 하나도 채 못 끼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쇳소리, 마루를 밟는 거칠은 구두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희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가 싸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 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를 떠나서 100장의 1전짜리 봉통의 손톱을 뚫어뜨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봉통 꽁무니를 뭅니다. 지금 만국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울고 있습니다.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의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이의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 아니어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가락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이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 밤을 새워 2만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소못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 동생과 아우는 건강이 오는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 동생. 임화라는 시인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이분의 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시풍이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 속에서 느낀 느낌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붙들려간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빠를 생각하며 동생 영남이와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 있습니다. 시 한 편 더 보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시입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그 깊은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박재삼 시인은 잘 알려진 시인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시도 참 좋습니다. 가을강을 거닐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죠. 이 시를 읽으니 나도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내게 해 주었다는 것으로 이 시를 읽은 지금 감사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수호 검은 고야.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검은 고야. 내 청춘이 못 가게 6줄을 퉁겨라.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검은 고야 6줄을 퉁겨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땅.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검은 고야 6줄을 퉁겨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땅.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경연대회 출신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로 골라봤습니다. 같은 노래를 원곡자가 부르는 느낌과 다른 사람이 부르는 느낌을 비교하며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시입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이 시는 낭송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읽어드리는 저도 한껏 낭송가 흉내를 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괜시리 가슴이 벅차게 흥분됩니다. 사평역을 오가는 사람들 모습에서 다양한 모습을 훔쳐보는 기분일까요? 기차고 떠나고 난 뒤에 쓸쓸함이 뒤따라옵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치지 않은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들 가슴을 잘 위로해 주었던 시 타는 목마름으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몇몇 권력자들이 훼손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팔아먹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박봉우 시인의 시 휴전선 읽어드리겠습니다. 휴전선, 박봉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거로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지금도 우리나라엔 휴전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의 휴전선. 민족의 아픔이요,
처절한 피 흘림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 비방하고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는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스며들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자유체제를 뒤엎으려고 혈안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휴전선이 안고 있는 가슴 아픔을 표현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휴전선입니다. 죄 없는 사냐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졌고 언제가 되어야 하나가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지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진욱 서울가 살자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 이불 손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 가 살자.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가 살자. 그 다짐과 정약속 들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흘린 미안한 눈물은 괜찮으니 서울 가 살자. 별빛이 뜨고도 해가 있다는 그곳에서 어떤 행복 기다릴까요?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아마 내가 더 원했었던 사랑일 테니 그대도 놓지 말아요.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가 살자.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가 살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노래는 음원이 참 다양합니다. 같은 노래라도 부른 사람이 다양해서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곡자가 부를 때와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 노래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도 최근에 등장한 신인 가수들이 불러서 새롭게 들려지는 노래다 싶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봄빛 완연한 날 햇살 따라 여기저기 봄마중을 나갑니다. 벌써 양집하는 곳에는 버들강아지가 뽀얗게 피어 자잘한 깃털을 바짝 세우고 한껏 물기를 빨아 올리고 있고요. 노란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방울방울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계절 봄. 이런 봄날에 어떤 기쁜 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봅니다. 이수익 시인의 우울한 샹송이라는 시입니다. 우울한 샹송, 이수익.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발견한 내 사랑에 풀잎되어 젖어있는 비애를 지금은 혼미하여 내가 찾는다면 사랑은 또 처음의 의상으로 돌아올까? 우체국에 오는 사람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오는데 그 꽃들은 바람에 얼굴이 터져 웃고 있는데 어쩌면 나도 웃고 싶은 것일까? 얼굴을 다치면서라도 소리내어 나도 울고 싶은 것일까?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꽂고 돌아들 간다. 그때 그들 머리 위에서는 꽃불처럼 밝은 빛이 잠시 어리는데 그것은 저려오는 내 발등 위에 행복에 찬 글씨를 써서 보이는데 나는 자꾸만 어두워서 읽질 못하고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발견한 내 사랑의 기진한 발걸음을 다시 도어를 놓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떤 미소를 띄어 돌아온 사랑을 맞이할까? 어릴 적엔 우체국에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사연과 슬픈 사연이 교차하며 수많은 인연을 이어갔던 곳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애틋한 맛은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손쉽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것과 그 속에 카톡이라는 기능들이 그런 추억을 삼켜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주인공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우체국에 있는 사람들이 꽃을 달고 오는데 그 속에 서 있는 자기는 왠지 허전하고 서글픈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어떤 미소를 띄어 돌아온 사랑을 맞이할까 하는 표현은 왠지 기다림으로 지친 주인공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정한모 시인의 가을에라는 시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에, 정한모.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낸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낼 개수나무가 박혀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 속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라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의 이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정한모 시인의 가을에 참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요. 역시 계절은 가을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엔 사연이 참 많습니다. 사연이라기보다 추억이겠지요. 느끼는 풍경도 아련하고 그립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 속에서도 그런 느낌의 추억과 사연이 느껴집니다. 이 맛에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읽었을 때 느낌이 내게 이입되어 작은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추억의 뒤안길을 묵묵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홀로 묵묵히 말이지요. 다음 시입니다. 백석 시인이 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붙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몇 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내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콱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 것이었다. 이 시는 백석 시인이 쓴 자유시입니다. 1948년 10월 학풍 창간호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집에서라는 뜻으로 편지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간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의 내용과 어울리는 시입니다. 편지 형식의 시는 처음 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객지에서 겪는 외로움과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내면을 담아내는 시적 표현을 새롭게 느끼며 읽었습니다. 시의 산문적 어조는 압축과 절제의 방식보다 화자의 회한과 숙고를 표현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안성훈 대전 브루스.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는 억보행 완행 열차 눈물의 플랫폼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발령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꽃을 피해 쳐져오는 목포행 완행열차 사랑은 늘 외로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던져놓고 무엇라 할 사이도 없이 등줄기를 타고 사라집니다. 가슴은 아릿한 아픔에 눈물까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빠진 채 주저앉기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것을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용의 문화산책을 통하여 좋은 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를 통하여 추억을 그리워하고 시를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시를 통하여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시를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님들께서도 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박송원이 부르는 좋다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